네. 자, 이건 이제 33쪽이고요. 이제 명사절의 구조와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천일 문제집도 같이 페이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천일 문제집도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명사절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서 우리 좀 학습을 할 건데, 명사절의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명사절이 뭔지도 아셔야 됩니다. 맞죠? 영어에서 이제 명사절이라는 거는 이제 명사구가 있고, 이제 명사가 있고, 명사절이 있죠. 이 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동사가 하나의 명사가 된 문장이 주어가 된 걸 이제 절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 동사가 있을 때 이거 자체는 이제 문장이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무언가를 쓰면 얘가 이제 뭐로 바뀌냐면 명사로 바뀝니다. 그때 얘를 우리가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 이 명사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that이라든지 관계대명사 what이라든지 의문대명사, 의문부사, 우리 간접 의문이라든지 whether이라든지 if라든지, 그 다음 복합관계 대명사 이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때부터 이제 한 개씩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 that 나왔죠? 그 다음에 that, whether,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대명사가 아니에요. 얘들은 완전한 구조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완전한 건데, 그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의 부모들에게, 이까지가 주어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주어기 때문에 선생님 근데 명사절은 단수 취급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upset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얘는 과거 동사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그 부모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많이 해서 명사절, 대절 나왔습니다. 해석해 볼게요. 따라 볼게요. 주어가, 동사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절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명사절이 주어, 목적어, 보어절이 들어가고요. 이 목적어 자리에서는 이 대신 생략도 가능하죠. 그럼 주어 동사만 딱 오니까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런 구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여기까지 맞지? 인간들은 믿었습니다. 뭘 믿었냐면 that 이하를, 이 대시니까 접속사 대시고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목적어 자리. 그래서 우리가 동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어디에 있다고? 센터에 있다고. 중심의, 우주의. 수천 년 동안 인간이 믿어왔습니다. 벌써 약간 좀 바뀔 느낌 들습니까? 수천 년 동안 믿어온 거니까 이젠 달라질 것 같다 라는 느낌 좀 드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이제 우리가 의문 부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when이 문주 맨 앞에 오면 when 주어가 동사 할 때만 보는데, 그거는 의문 부사가 아니라 접속 부사절 종속 접사예요. 그 주어 동사 할 때고, when이 관계 부사로 쓰일 수도 있죠.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 지가 아니라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쓰였을 때. 근데 얘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얘를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고 하고요. 이때 뭐 when이나 how나 why, where 이렇게 쓰이죠. 얘들 우리가 의문, 부사, 얘들 우리가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의주동, 어순이라고 해서 간접 의문이라고 해석하고, 언제 주어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 동사하는지, 왜 주어 동사하는지, 어디에서 주어 동사하는지 라고 쓰이고, 얘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언제 그 행동이 발생했는지,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할지는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동사의 시제로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수업이 will be over, 끝날지에 대해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아니 when은 시조부기 때문에 미래 시제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에 정답이 있어요. when이 시조부로 쓰이면 그때는 미래 시제가 안 되지만 얘는 명사절로 쓰였잖아요. when이라는 친구가 주어 동사가 왔을 때 얘 해석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1번, 얘는 주어가 동사 할 때죠. 이때 when은 우리가 부사절, 시간의 접속사로 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얘는 이제 명사절로 쓰인 거죠. 요 개념.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서 앞에 명사가 있을 거예요. 선행사가. 얘는 뭐죠? 관계 부사로 쓰인 겁니다. 얘는 형용사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투부정사, 형용사, 부사, 명사 보는 것처럼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what, 의문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뒷구조가 어떠냐면 불완전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불완전합니다. 물론 여기는 의문 형용사는 없지만 의문 형용사도 명사절이 돼요. 그러니까 의문사라는 게 what food, do you know what food I like? 넌 알고 있어? 어떤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지.
what I like도 되지만 what food I like도 있어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뒷문장이 불완전한 구조로 온다. 자, 그래서 what seems clear, 뭐 하는 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what절 뒤에 동사가 이렇게 오면 what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주어가 동사 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what이 어떤 것이라고 해석이 되면 의문 대명사고요.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면, 무엇 이렇게 해석되면 의문 대명사고, 그게 아니라 그냥 것 이렇게 해석되면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럼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는 해석의 차이지 뒷구조의 차이가 아닙니다. 자,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that 이하입니다. 얘는 또 명사절이 왔네요. 그가 원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를, 긍정적인 답을. 그래서 얘 what 의문사절이 아니라 관계 대명사절, 얘는 접속사 명사절. 이런 게 보이셔야 돼. 자, 경찰은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who, 누가, 얘는 누가 같지? 누가 부숴서 그 집에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얘도 지금 뭐로 쓰였습니까? 의문 대명사. 뒤에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What most beginner investors don't understand. beginner investor니까 우리 초심자 투자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되겠네요. 맞죠? that 이하입니다. 투자가 in the stock market, 주식시장이라는 뜻이죠. could be a risk, 뭐일 수 있다는 겁니까? 위험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 미주가 엄청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코인, 막 주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도 꽤 관심 많고요. 그런데 뭐 투자를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솔직히 말하면 잘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서 혹은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투자를 잘했으면 여기 있겠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경제학과 교수님께서 잘 모르는 게 투자, 주식, 이런 코인 이런 겁니다.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있죠. 처음 할 때는 항상 우리 초심자 행운이 있지만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고 무언가를 하는 건 항상 무언가 마이너스한 것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잘 인지하시고, 그 다음에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우리 은행이 왜 있겠어요? 은행이 왜 4%, 5%, 이자 1%의 사람들이 죽고 살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자산부터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투자 자산도 마련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할 때 누군가가 3일이면 돼, 4일이면 돼 라고 하는 거면 거짓말이에요. 그럼 제가 이거 왜 찍고 이렇게 했어? 몇 번이나 말씀드리잖아. 근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복싱장 가면 뭐부터 배우죠? 줄넘기. 여러분 노래 연습하러 가면 뭐부터 배워요? 노래가 아니라 음정 맞추기. 맞죠?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자, 한 남성이 recognized, 나를 알아봤습니다. recognized는 인정하다, 알아보다, 인식하다. 그렇지만 I couldn't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를. 맞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가 누구였는지를. 이거는 그냥 쓰면 되겠네. 누구였는지를. 자, 9번 볼게요. You can choose, 너는 고를 수 있어. 이제 이게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건데요.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이게 whichever, 아니면 whatever, 아니면 whoever 이렇게 쓰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콤마가 같이 미안해요. 콤마랑 같이 나오면 이제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이제 얘가 명사가 아니라 부사의 개념, 노메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추주의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그때 whichever과 whatever는 anything which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which는 관계사잖아요.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면서 동사는 어떤 것이든 주어가 동사는 어떤 것이든 이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who가 오면요. 그때는 얘가 anyone who예요. anyone who. 그래서 주어가 동사는 어떤 사람이든 동사는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는 좀 다른데요 라고 하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는 whichever dish라고 해서 여기 있는 whichever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whichever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 있는 which가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든 그래서 어떤 명사를 주어가 동사하든 이렇게 해석하면 돼. 너는 고를 수 있습니다. 어떤 디시든 너가 선호하는 이 레스토랑에서.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기본적으로 명사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고, 이제 what이나 which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 which라는 친구, 또 what이라는 친구는 which is good도 되죠. 어느 곳이 I know 이렇게 볼게. I know. 나는 알고 있어. 어느 것이 좋은지. 나는 알고 있어. 무엇이 좋은지. 근데 여기 뒤에 food를 넣어도 되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 어떤 음식이 좋은지, 어떤 음식이 좋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 which랑 what은요. 이때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의문 대명사. 이때를 우리가 의문 형용사로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엔 다 쓰는 건데 이걸 표현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문 형용사로 쓰였지만 명사절의 역할을 해서 너는 고를 수 있어. 어떤 명사든 너가 선호하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 이렇게 됩니다. anything이 아니라 any dish which가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whichever 뒤에 명사가 이렇게 와서 의문 형용사의 개념으로 보고 관계대명사 쓰였을 때는 anything이 아니라 any 뒤에는 명사를 받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you can choose any dish which you prefer.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이제 뒷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긴 주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긴 주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주어가 길어졌다 이건데 주어가 왜 길어지겠어요? 주어가 길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경우입니다.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은 알겠지만 주어를 수식해 주는 경우는 보통 전면구, 관계사절, 아니면 뭐 동격, 아니면 ing, pp, 투부정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인 명사를 수식해줘서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일치할 때도 얘네들을 잘 시켜야 되죠. 각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특히나 관계사절,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소유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다음 동격 같은 경우에 동격의 대, 동격의 외덜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면서 끊어읽기랑 문장 구조 분석 해주셔야 되고 여기 주어랑 동사를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본주어와 본동사를 찾는 걸 수일치 그 다음 문장 구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실력이 굉장히 좋고 두 번째로 또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는 명사구나 명사절이 문두 맨 앞에 나왔을 때 또 문장이 길어지죠. 그래서 명사구,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길게는 이제 의문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까지 그 다음에 명사절은 whether,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 아까 했던 거, 그 다음에 의문 부사,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what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시면 해석이 굉장히 편해지고 문장 구조가 잘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부터 잡고 동사 잡는 연습 꼭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 주어를 수식어가 형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 뒤에서 꾸며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me books 어떠한 책들인데 어떤 책들이 있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명사 뒤에 수식어가 이렇게 옵니다.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왔을 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몇몇의 책들은 여기 원래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명사 뒤에 형용사 플러스 알파가 와도 끊어 읽으면 좋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자, 몇몇의 책들은 유용한 누구에게? 학생들에게. 근데 어떤 학생들? 준비하고 있는 테스트를. 주어가 굉장히 길어지죠. were procured. procure이 얻다, 획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련하다, 구하다. 결국 획득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몇몇의 책들이 획득되어졌습니다. 어디에? 학교 도서관에. 자, 18번 a friendship. 한 친구 관계는요. 우리 founded는 이 found가 동사의 원형입니다. 우리 find가 아니에요. 그래서 find, found, found고 학교 내신에 자주 나오죠. founded, founded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네요. 이렇게 pp로. 한 friendship은 일단 설립하다, 만들다 이 개념이죠. 만들어진, 근본을 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맞지? 근본을 두다, 만들다. 근본을 둔 뭐에? 사업에 더 낫습니다. 뭐보다? 사업보다 근본을 둔 어디에? friendship. 우리 친구 관계. 친구끼리는 동업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 딱 이해되실 거예요. 자, 만약에 전반적인 결과가 만족스럽다면 여러분 그 enough는 뒤에서 형용사를 꾸며줍니다. 부사나. 그래서 요렇게 반드시 꾸며줘요. 명사를 enough는 뒤에 오고 그러니까 enough는 앞에 형부 그 다음에 뒤에 명사 이렇게 오고 이때 enough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때 enough가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반적인 결과가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어떠한 불만족스러움은 뭐되어진, 겪어진 그 방식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작아질 것입니다. 축소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결과가 괜찮으면요, 약간 불만족스러움도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내신 대비를 했습니다. 근데 내신 대비할 때 만족스럽지 않은 몇 가지 점들을 발견했지만 결과만 만족스러우면 결국에는 그 마이너스한 것들, 내가 욕했던 거, 내가 잔소리했던 거 전부 다 최소화될 겁니다. 저는 여기다가 좀 목표를 둘게요. 여기다가 목표 두는 것보다는. 그리고 자, 여러분 지금 할 때 제가 두 가지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학습하기 전에 여기서 한번 이거 QR코드 찍으셔서 여러분들 QR코드로 한번 다 들으면서 미리 학습 한번 해보시고 단어 보시고, 제가 해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딱 멈추세요. 멈춘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보시고 끊어읽기 9가지 원칙을 적용시키면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나서 제가 끊어읽는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했을 때의 차이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뜻 쓰시면서,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종 in a hurry, 성급한, 맞죠? 성급한 사람들은요, 상상합니다. 여기도 되게 생각됐죠? 동사 뒤에 주어 동사. 그 사람들이 뭐하다고? energetic, 굉장히 에너지 차 있다고, 활동적이고 에너지적이라고. 여기서 when은요, 여러분이 좀 별표 한 개 쳐주시고, when이 원래는 뒤에 주어 동사가 와서 주어가 동사 할 때인데, when이 even이 생략된 when이 있어요. 그때는 심지어 주어가 동사할 때조차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앞에 even이 생략된 거예요. 심지어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일 때조차도 단지 비효율적일 때조차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 공부는 좋은 공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의고사를 치면 리뷰를 잘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으면 그걸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시험 치고 나서 그냥 끝 해버리면 굉장히 어떤 개념 들지만 열심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알고 보니까 비효율적인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나 내신 공부, 정시 공부, 뭐 어떤 공부든 간에 이 대학교를 가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그 방식,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노하우들은 분명히 인생에서 도움이 될 거고 앞으로 여러분의 방향성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 잘 한번 계획 세워 보시고 방학 때도 좀 안 날리도록, 여러분들이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후에 활동할 건지, 어떻게 짤 건지, 그리고 나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면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건지도 정하신 다음에 거기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소비는 화석 연료의, 그러니까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게 주어, 이렇게 수식하고 있죠. 놀라운 속도로, 여러분 at rate 하면 뭐뭐한 비율, 속도라는 뜻입니다. alarming은 놀라운이라는 뜻이니까 놀라운 비율로 뭐 할 수 있냐면 속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ead to, 뭐로 이어지냐면 global warming, 세계 온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더 나아가서 further, 더 나아가서 result는 결과죠. 뭐뭐를 야기하다. 그래서 북극의 만년설을 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가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increase in 하면 뭐뭐에서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있는 which절이 앞에 있는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소비는 화석 연료의 놀라운 속도로 지구 온난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더욱이 야기할 수 있는 만년설, 북극의 만년설을 녹이고, 그 다음에 해수면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자, 21번 우리 devote, 그 다음에 dedicate 이런 단어가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바치다, 헌신하다의 개념인데, 보통 얘네들이 oneself to ing 와가지고 어디 하는 것에 헌신하다 라고 많이 쓰여요. devote나 dedicate는 A to B 구조를 취해서 A를 B에 바치다 이렇게 쓰이는데,
여기 있는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ing를 써요.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까지가 주어네요. 맞죠? 주어가 힘들다. 다시, 바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발견하는 것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에 소중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바치는 것을 발견하는데, 결국에는 bring about은 야기하다예요.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 불러일으키다. 야기할 것입니다. 뭐치는 뒤에 비옵급이 있을 때 훨씬이라는 뜻이죠. 훨씬 더 효과적인 배열을, 우리의 정신적인 자원의. 그럼 결국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중요한 걸 우리에게 발견해서, 아까 위에 거랑 연결되네. 위에 거랑. 그래서 여러분이 막 바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 우선순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영어 공부는 구문이랑 단어가 우선이고, 듣기,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장, 구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셔서 한 중요한 방식은 주어까지 맞죠? 증가시킬 수 있는 way to 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향상시킬 수 있는 너의 행복을,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냐면 관리할 수 있는 관계를, 여기까지가 맞지? 그래서 이런 거 수일치 안 하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 주어가 중요한 방식이니까. 한 중요한 방식은 배우는 것입니다. learn to, 뭐뭐 하는 걸 배우다. deal with는 다루다죠.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in 뒤에 형용사 way 아니면 manner 이렇게 와요. 이러면 뭐뭐한 방식으로 라고 해석해 줘야 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뭐 없이 excessive,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다시, in 형용사 way는 형용사한 방식, in 형용사 manner는 형용사한 방식,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giving people,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동사 잘 찾아봐. 자, 사람들에게 유용성을 주는 것은 어떤 유용성이냐면 가질 수 있는 좋은 판단을, 그리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 얘는 뭐예요? 사용할 수 있는 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얘가 절대 동사가 안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얘는 절대 동사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동사가 될 거면 일단 여기 and가 있어도 안 되고, 두 번째로 얘가 그러면 주어인데 그럴 거면 여긴 use 뒤에 s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이런 것들 잘 확인해 주셔야 문장 구조가 잘 보입니다. 여기 s 있잖아요. 맞죠? 우리 accelerate 하면 가속화시키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유연성을 주는 것은 어떤 유연성입니까? 좋은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탤런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빠르게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진보를. 결국에 얘 좋은 거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what may be normal behavior. 자, 여기서는 뭐일지도 모르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이 in one culture, 한 문화에서. 얘가 동사입니다. 맞죠? 명사 절은 단수 취급, 명사 구도 단수 취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는 것이 한 문화에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적절하지 않거나 혹은 심지어 무례한 행동으로. 또 다른 문화에서는. 여기서 another은 여기는 one culture를 받겠죠. 또 다른 문화에서. 자, 그럼 결국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한 문화에서는 괜찮은 게 다른 문화에서는 안 될 수 있다. 항상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고2, 고3 넘어갈 때부터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럼 독해를 할 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인 거를 구체적으로 바꾸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 문장을 해석하면서.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감한, 카페인에, 이까지가 주어져. 맞죠? 때때로 경험합니다. 일시적인 증가를. 얘가 절대 동사가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얘가 temporally가 형용사야. 그럼 형용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주어가 people이죠. 그 다음에 관계사가 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가 동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increase가 동사 있어요.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근데 이때는 명사로 쓰였어. 자, can 뒤에 water이 왔어요. 그럼 얘 뜻 뭐예요? 물을 주다가 된다고. 물이 아니라. 왜?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동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can 뒤에 paper가 왔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페인트 칠하다, paper the wall, 벽에 우리 풀칠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사라는 개념, 그 다음에 명사랑 동사랑 같이 있을 때 걔가 동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실력,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4번 볼게요. 자, 이것도 주어가 아까 전에 말했지만 whoever 나오고 콤마가 없으면 걔는 주어, 명사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국에 어디까지 주어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스탑하고 하셔야 돼. 어떤 사람이든 그 장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장치냐면 야기하는 그 방해를 수업에서 이까지가 주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때 아까 전에 내가 뭐라고 했지? whoever는 anyone who로 해석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명사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여기 who잖아. 가지고 있는 그 장치를 또 꾸며주지. 어떤 장치냐면 야기하는 방해를 어디에서? 수업에서. 이까지가 주어라고. 그 다음에 silence 나왔는데 선생님 silence는 침묵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기서 왜냐면 이 silence가 어디 뒤에 나왔으니까 조동사 뒤에 나왔잖아.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동사야. 조용하게 시켜야 한다. 그 장치를 즉각적으로. 맞죠? 시험 칠 때 어떤 게 뚜릭 울리면 조용히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 25번 보겠습니다. 너가 만날 때 완전히 낯선 사람을 at a party, 파티에서 여기 콤마 있으니까 언제 아니지? 이렇게 구분. 자, 소개하는 것은 여기선 to introduce가 소개하기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뒤에 break란 동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뭐 하기 위해서 아닐 것 같아요. 소개하는 것은 너 자신을, 그 다음에 여기도 시도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여러분 the other person이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breaks the ice. break the ice는 그런 썰렁한 분위기를 깹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니까 얘가 주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동사 쓴다. 자, 고르는 것은 natural cleaning products. 우리 자연 그 청소 제품들을,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적인 제품 용어가 되겠죠. 고르는 것은 자연 청소 제품들을 뭐와 같은 식초나 아니면 베이킹 소다와 같은 뭐보다 상업적인 청소 그런 제품들보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야, 이까지가 뭐야? 전체 주어지. 맞죠? 주어가 길다. 점점 길어질 거다. 줄일 수 있습니다. exposure은 노출입니다. 그리고 원래 expose A to B를 써요. A에게 B를 노출시키다. 그래서 제가 명사로 쓸 때도 이렇게 to가 같이 붙어서 뭐뭐에 대한 노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키냐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어법상 옳으면 O, 틀리면 X. 자, 여러분 하시고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말이 이렇게 혼자서 계속 얘기하면요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좀 그래. 자, 해볼게. 하시고 하셔야 돼. 자, 사람들은 뭘 가진? 약해진 면역 체계를 가진, 예를 들어 such as, 예를 들어 그러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뭐로부터? nutrition, 영양분이 없는, 영양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주어 뭐예요? people, 맞죠? 동사 are, 문제 없습니다. 우리 be likely to 라고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죠. 그래서 get sick, 아플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와? flu와. 그러니까 즉 독감에 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독감 막 난리죠? 진짜 난립니다. 자, surviving on, 뭐뭐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우리 on이 뭐뭐에 약간 의존, 붙어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live in은 살다고 live on은 의존하다예요. 자, 생존하는 것은 약간의 간단한 음식들에 의존해서 우리 베이글, 바나나, 그 다음에 에너지 바와 같은, 야, 주어 뭔데? 의존하는 것. 명사, 구가 주어져. 그러면 live에 뭐가 있어야 돼? s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live는 live for 명사 하면 명사로 떠나는 거고요. live 명사 하면 명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I'll live for Korea 하면 코리아로 떠나는 거고요. I'll leave Korea 하면 코리아를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live 명사, 형용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pp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ing 되고요. 그럼 명사를 형용사 pp, ing 한 상태를 두고 떠나다. 그래서 don't leave me alone. 나를 혼자인 상태를 두고 떠나지 마. 라고 해서 이것도 오형식으로도 쓰입니다. 목적격 보어로. 자, 그래서 놔둡니다. 너가 뭐 한 상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놔둡니다. 떠나다 말고 뭐 어떤 느낌도 있는 거야. 약간 두게 하다 라는 뜻도 있는 거죠.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를 부족한 상태로 만듭니다. 이런 느낌으로. 뭐가 섬유,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어떤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강에
됐죠?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돼요. 자, 뒤로 오늘은 잠시만요.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자, 우리 영어에는 무생물 주어가 많이 나와요. 한국어에는 무생물 주어보다는 전부 다 주어가 사람인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영어에는 무생물 주어가 나올 때 여러분이 해석을 좀 잘하셔야 우리 독해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that music, 이 무생물 주어죠. makes me happy. 그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근데 그 음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내가 그 음악을 들을 때 내가 행복해진다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할 때 when I hear that music, I feel happy랑 똑같죠. 그래서 나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그 음악이 원인이고 행복해지는 게 뭐예요?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 똑같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런 개념 여러분들이 좀 드시면 됩니다. 자, processed는 가공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가공된 음식을 processed foods라고 해요. 그래서 가공식품들은 cause, 야기합니다. 어린 사람들에게, 즉 젊은이들이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뭐 하도록 다른 sensations of taste 한 단어 미각 이런 뜻입니다. 맛에 대한 감각이니까 다른 미각들을 가지도록 from 누구누구와는 우리 different from 이렇게 써요. 뭐뭐와는 다른 맞죠? 그래서 더 나이든 세대와는 다른 결국에는 이 가공된 식품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생물 명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공된 식품들 때문에 더 어린 젊은이들은 다른 미각을 가집니다. 누구와는 오래된 사람들과는 세대들과는. 자, 이거 다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잡아보십시오. 했죠? 했어야 돼. 자, 더 비싼 테니스 라켓은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it은 가목적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for you는 의미상의 주어고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진목적어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여기에 it이 나오고 여기 to 형용사 나오고 뭐 명사도 올 수 있긴 해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혹은 명사절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여기 오는 동사들이 보통 뭐냐면 make, believe, think, consider 또 대표적인 게 find 이렇게 오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주어는 to 부정사 하는 것이 형용사 하는 것을로 만들다, 믿다, 생각하다, 여기다, 알게 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고 진목적어라 부르고 여기 있는 걸 우리가 가목적어라 부르는데 이 구조는 자주 나오니까 잘 체크하시고 특히나 얘가 to 부정사일 때 이렇게 누가 하냐에 따라서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기도 해요. 형용사 뒤에. 그래서 여기에 for a 얘를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격을 넣어줍니다. 한번 해석을 해보면 더 비싼 테니스 라켓은요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게 너가 뭐 할 수 있도록 진짜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어떤 느낌이야? 약간 양보의 개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뭐야? 비록 너가 더 비싼 테니스 라켓을 산다고 하더라도 너는 더 나은 베스트 플레이어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의 개념이잖아. 그래서 이런 무생물 주어가 나왔을 때 주제인데 여러분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조금 여러분 키우셔야 된다. 자, 그 다음 내려가서 밑에 거 볼게요. 자, 표현하는 것은 너의 감정을 너가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 아웃이 하나의 단어로 스트레스를 주다. 그래서 stressed out 하면 하나의 형용사 PP가 된 거죠. 너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뭐 할 거냐면 만들 것입니다.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너가 더 낫게 만들 것입니다. hold가 가지다니까 너의 감정을 다시 뒤로 빼는 거니까 얘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가지고 있다. 아니면 보여주지 않는 그런 개념이겠지. 그래서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가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너의 기분을 더 낫게 만들 것입니다. 너가 그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맞죠? 자, 그리고 비교급이 나올 때는 항상 비교하는 거니까 앞에가 낫는지 뒤가 낫는지 형용사랑 같이 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요 개념이니까 잘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결국에 얘는 뭐예요? 너의 감정들을 표현하면 더 낫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너가 슬프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감정을 표현하면 그것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잘 봐주시고 30번 보겠습니다. 자, 읽는 것은 독해라는 것은 독서라는 것은 allow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여행할 수 있도록 travel to 시간, 장소, 그 다음에 상황들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otherwise도 여러분 해석 잘 해주셔야 되는데 독서가 아니라면 이런 느낌으로 독서가 아니라면 뭐 하지 않았을? 기회가 없었을 경험할 현실에서는 맞죠? 그럼 독서를 통해서만 한 거잖아. 그래서 즉 이건 뭐냐면 독서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서 독서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시간, 장소, 상황들로 여행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 얘가 원인이 되는 거고 얘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 주어가 나오고 allow가 나오면 인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단의 개념이죠. 독서라는 수단. 자, past 50 years. 지난 50년은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지난 50년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보아온 거지. 그러니까 해석은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보아왔습니다. 그 급속한 성장. 뭐의? 국가의 경제의. 즉 이건 누구 국가야? 우리 국가. 우리 국가야. 즉 영어에서는 우리 국가, 우리 경제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36쪽까지 진도 나왔고 제가 문제집, 천일 문제집 몇 쪽까지 해야 되는지 올려놓을 테니까 그쪽까지 한 뒤에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언어는 들으면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게 언어예요. 얼마나 좋아. 귀에 꼽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문장이 하나의 청크, 단위로 여러분들이 샥샥샥 들릴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고 끊어 읽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천일 B급 보면서 학습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 좀 해주시고, 네, 파이팅입니다.